공유를 하고 인식을 같이 해야지 이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문제가 비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자 여러분들하고 그 사이에 우리 대구시의 핵심 현안 현재로서는 많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데 쟁점이 되는 핵심이 되는 5가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금 제일 핵심으로 문제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추진하던 안은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속에 대구시가 광역시에서 특례시로 격화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통합은 나는 불가하다고 보고 그건 시대에 역행한다. 지방행정체계가 전부 개편되는 판에 과거로 돌아가는 시대에 역행하는 통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민선 8기 출범하자 이것은 불가하다. 그런 통합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난번에 청두시를 방문하고 난 뒤에 도시를 키우는 게 경쟁력이 더 있겠다. 또 대구 경북의 일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 계획을 위해서 대구 경북을 통합을 해서 대구 경북 특별시 체제로 만들고 그러면 지원기관이 집행기관화 되어서 강력하게 대구 경북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특별시를 하기로 그렇게 통합을 추진을 했는데 경북에서 특별시를 하는 걸 갖다가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합의를 했으면 지원기관이 집행기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행정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게 과거 체제 그대로 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바람에 몇 분 설득을 하다가 안 돼서 최종 우리가 많이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사실 그 뒤에 보면 쟁점에 대한 대구시의 최종 합의한 쟁점에 보면 의회 소재지도 양보를 했고 주민들도 공론화위원회 이거는 이미 사자회담부터 시작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안 하기로 했던 거고 관할구역도 이게 경기도는 그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일부 시장 관할구역, 2부 시장 관할구역,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데 그것도 양보를 해서 그러면 관할구역을 하지 말고 실국수로 하자. 대구 경북이 동수에 실국수를 두고 대구에 실국수 5개라면 안동에 3개, 포항에 2개, 5대 3대 2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실국수로 통합을 하는 것은 서울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부 시행령에 그렇게 하자. 그리고 소방본부도 안동에 소방 정감을 두자고 하는 걸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행안부 일이니까 행안부에 맡기도록 하자. 시군의 권한도 이거 사실 집행기관화되면 시군 권한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시장이 조례로 의회와 협력해서 가능한 한 권한이 축소된 걸 방지하고 또 특별법으로 확대하는 권한 중에서 시군에 적합한 사무는 시군에 추가 위임하면 된다. 동부청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 특별시가 되면 경기도의 2배가 되고 서울의 33배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게 행정체제를 갖춰야 돼요. 동부지방의 사람들이 안동으로 올라와서 일보라고 지금 하는 것도 불만이 지금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사가 지금 북부지방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부지방의 인구는 50만에 남짓합니다. 8개 시군을 합쳐본다. 그런데 대부분 200만 가까운 인구는 중남부 지역에다 거줍니다. 사업체도 중남부 지역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삼청사 체제로 하자. 그리고 부시당 문제도 이게 처음에는 4명 다 지방직으로 하는 걸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재정 자립도를 봐라. 재정 자립도가 이게 국가하고 협력 관계가 없으면 재정 자립도 이거 가지고 특별시 운영이 가능하겠나?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자고 이제 합의안을 우리가 자세히 적어가지고 경상북도에 전달을 이미 8월 30일자로 합의하자고. 23일. 네? 8월 23일. 8월 23일. 미리 보냈어요. 미리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전혀 답변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문서로 답변을 주라. 그렇게 해야지 문서로 안 하니까 계속 번복하고 말이 바뀌고 또 합의했다가 그게 또 어그러지고 이래서 문서로 답변서를 주라. 근데 8월 언제 보냈다고? 23일. 23일 보냈는데 30일 이렇게 너가 주장하는 걸 전부 중재해서 이래 했으니까 하자고 하니까 아직 여기에 대한 가타부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변을 받고 난 뒤에 실무회의를 계속해라. 답변 받기 전에는 실무회의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됐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합의를 깨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잘되게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논의를 해본도 논의할 게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가져오는 권한은 대구시에서 한 달간 밤샘에서 230 몇 개를 우리가 발굴을 했어요. (80% 이상은 우리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그냥 통합하자 말만 하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지. 지금 처음에 로드맵 제시한 거는 경상북도입니다. 8월 말까지, 7월 말까지 합의 보고, 9월 초에 시도위에 의결 받고, 그거 다 로드맵 제시한 게 경상북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이 8월 말까지 합의해도 되겠다. 근데 더 이상 늦어지면 이거는 다음 지방선거에 한 사람 뽑는 거는 불가하다. 일정상, 물리적 일정상 불가하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시간을 주고 우리가 8월 23일? 조정안을 타협안을 내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추가로 실무진들이 모여본다 할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와야지 실무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다. 대구시로서는 통합을 해야지 살 수가 있을 것이다. 통합하지 않으면 20년 지나면
경상북도 상당군의 군이 소멸할 겁니다. 지금 군에 안 가보십시오. 60세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20, 30년 지나서 수명 다하게 되면 자연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멸을 방지하고 거기에 청년들이나 젊은 청들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시 체제로 가서 균형 발전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답변이 올 때까지 이거는 논의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 실문진들이 만나본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논의할 게 없다니까 지금. 우선 그거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통합신공항 관련은 저 오늘 공동합의문을 여기 다 배포를 했습니다. 기자분들 한번 보시고 과연 이게 공동합의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 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어성에서 데모한다고 그거나 방송에 내고 마치 공항사업이 안 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난 그거 쳐다보면서 도대체 언론에서 이 합의문을 제대로 읽어보고 기사를 쓰는지 여기 합의문 한번 읽어보세요. 군의군하고 합의할 때는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 진입로 군 영해관사는 군의군에 배치한다. 뭐 배후산단 뭐 어성군하고 하고 뭐 공무원 연수시설 관통도로 지방자치법 절차 편입 추진한다. 여기에 민간공항 터미널이라는 말이 명시가 돼 있어요. 민간공항 터미널이 화물 터미널이 따로 있고 여객 터미널이 따로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성군의 합의문을 한번 보세요. 군부대 정문 영내주거 시설 이거는 어성군에 배치한다. 항공물류 항공정비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지 단지를 어성군에 조사한다. 난 이 합의문도 보니까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지 단지를 어성군에 조사한다. 거주이전에 자유가 없습니까? 난 이런 합의문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관련 종사자들은 무조건 어성군에 살아야 한다는 그런 합의문이 어디 있어요? 헌법에도 반하는 합의문이에요. 근데 이걸 합의문으로 했어요. 썼어요. 항공물류라는 게 뭡니까? 공항 가보세요. 두바이 공항 가보세요. 그 옆에 있는 항공물류 단지라는 거. 창고입니다. 창고. 보세 창고입니다. 다른 산업이 아니에요. 보세 창고입니다. 항공기에서 화물이 내리면 그걸 잠시 이동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물류시설이요. 그리고 정비산업단지라는 게 MRO입니다. 우리나라 MRO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하고 그 다음에 김해공항하고 그 다음에 사천 이번에 MRO 단지가 생겼죠. 근데 MRO라는 게 우리나라는 항공 정비 기술 완벽한 정비 기술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뭡니까 저가항공사 뭡니까 정비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아니에요. 싱가포르 아마 세계에서 항공물 MRO가 가장 활발하게 하는 데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중국, 일본 가서 정비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항공 정비 기술이 다 된 데가 없어요. MRO 사고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MRO라는 거는 지금 할 수 있는 회사가 칼밖에 없어요. 칼이 지금 MRO를 갖다가 정비단지를 인천공항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김해공항 만들어 놓고 그 정도입니다. 근데
항공정비산업단지는 이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공항시설도 아니에요.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네? 민간에서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어느 지역의 특정에서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항공정비단지가 어디 있지? 이쪽에 한쪽 화물터미널. 항공정비단지가 지금 국방부에서는 국방부하고 국토부에서 양해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하자, 동쪽으로 하자고 했죠. 근데 어성군에서는 서쪽으로 하자고 하죠. 근데 여기에 활주로가, 민간 활주로가 이게 하나 있어요. 이 군 활주로예요. 근데 화물기가 여기 내려요. 내려가지고 쭉 와가지고 서쪽으로 가려면 군 활주로를 위를 지나가야 돼요. 크로스에서. 크로스에서 이 지나가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전투기가 이 착륙을 계속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게 지나가가지고 여기에 바로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계곡이야, 여기는. 여기서 250m를 다리를 놔야 돼. 그럼 항공기가 다리 위로 또 굴러가는 거야. 굴러가가지고 여기서 하자는 거야. 이게 가능한 세계 항공에 이런 항공 물류장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국방부하고 국토부에서 양보해서 요 정도로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때를 쓰는 게 이쪽으로 가서 다리를 또 계곡을 건너야 돼. 무슨 항공기가 다리 위로 이래 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여기에 하자고 이런 식으로 억지 주장하는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이기나 알고 방송하고 신문 내고 하느냐 이 말이야. 이거는 하지 말자는 소리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억지 부리고 하면 사업 자체를 못합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민간항공은 국토부에서 하지만 사업의 원래 주체는 대구시입니다. 대구시가 사업 주체고 경상북도는 사업 주체도 아니에요.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거야. 근데 정도껏 해줘야지. 작년 10월에 이미 합의문에 어긋나는 주장을 할 때 내가 컨텐전시 플랜을 만들으라고 했어. 모양상으로는 저 설득해서 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컨텐전시 플랜을 만들어라. 근데 1년을 기다려줬어요. 내가 국방부하고 국토부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게 계류장 하나 더 만들어줘라. 화물터미널.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는데 추진이 돼서 이래 하다가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위 쪽에 화물터미널이 있습니다. 근데 군위 쪽에 화물터미널인데 화물주들이 내려 부라지 여서 거꾸로 이래 가가지고 여기서 또 군활주로를 크로스 해가지고 여기서 또 다리를 또 250m를 건너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4,500억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니까 나 더 이상 협의하다가는 이게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도 있다.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토지 수용을 해야 되겠죠? 공영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 때 보상가 가지고
덜어놓고 가스통 가지고 저항하면 사업 진행되겠습니까? 토지 수용이 수월하게 되겠나 이 말이야. 합의문에 어긋나게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상여를 메고 나갔다고. 최근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면 너 공항 무산된다.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대구 경북의 100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합의가 안 될 때 대비해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 쪽에도 이야기했다. 플랜 B를 하게 되면 2년 정도 추가 일정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 10년이 지나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플랜 B를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 1년간 기다렸는데도 이제 막바지에 연말 되면 기본계획 고시를 내야 돼요. 기본계획 고시를 내야 되는데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난 뒤에 이젠 돌이킬 수가 없을 때 플랜 B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말에 고시하기 전에 플랜 B를 구체화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플랜 B로 가면 건설 단가는 높아져요. 토공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 우거져요. 그러나 국가 전체로 봐서는 어성군에 우리가 약속했던 철도, 사회간접사분 시설, 그것도 수조 원인데요. 그거 안 해줘도 돼요. 그거는 공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이것저것 따져보면 플랜 B가 전혀 나쁘지 않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신공항 우리가 용역 맡긴 게 나왔어요. 과연 건설비하고 후적지 개발비하고 이제 얼마가 될 것이냐. 좀 우리가 내가 용역비 계산한 거 보고 충격을 좀 받은 게 SPC로 하면 이자만 14조 8천억이 듭니다. 건설 비용하고 그 전체 비용의 절반이에요. 이자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8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방안이 SPC하고 대구시하고 공동사업자로 하게 되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거기에 사실상 대구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될 게 80%가 넘어요. 그러나 대구시가 단독으로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SPC를 구성을 안 하고 하게 되면 회계법인에서 조사한 대로 검토한 대로 하면 8조가량, 8조지? 8조가량 이익이 남아요. 근데 문제는 대구시가 이게 집행관이 되면 막대한 채무를 공적 자금으로 우선 끌어와야 되고 장기 저리로. 근데 공적 자금을 끌어오고 난 뒤에 대구시 부채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하고 합의를 보지 않으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사업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 어제 대구정책연구원에 내가 지시했던가?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월요일날 대구정책연구원에 그래서 내가 대구정책연구원에 사업 수행 방식하고 플랜 B하고 다시 검토를 해봐라.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기부대 양계 방식으로 사람들 일반 사람들 듣기로는 아주 수월한 방식 건데 기부대 양계 방식이 이게 성남에서 특전사를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할 때 그때 기부대 양계 방식으로 했는데 그때 아마 전체 규모가 3조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해도 경기도가 손해를 보지 않았던 게 위례동의 그 부동산 분양이 워낙 잘 돼가지고 손해를 뭐 안 봤어요. 근데 그 전에 창원에 39사를 하만으로 이전할 때 기부대 양교 방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모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조 원을 남겼어요. 이걸. 그러니까 기부대 양교 방식에 대한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자칫하다가 민간업체한테 특혜만 준다. 그래가지고 특혜가 안 가도록 법을 다 바꿔버렸다. 근데 그 이후로는 기부대 양교 방식으로 사업 진행하는 게 이익이 없다.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쉽게 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SPC 구성을 연말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어느 지방 언론사는 여기에 문화예술허브가 생기기 때문에 다급하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비워줘야지 문화예술허브가 뭉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청사를 우리가 다급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재원이 마련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신청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지금 윤재욱 의원이 어제 대표 발의를 했어요.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이제 법안이 환경부하고 협력해서 국회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 나 참 그게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에 녹조가 그렇게 창고를 할 때도 해평 치수장의 녹조는 7,600셀인가 있었지 않아? 입방미대당 7,600셀인가 해평 치수장이 있었지? 7,600셀. 낙동강에는 그때 당시 10,000셀이 넘었고 12,000, 15,000셀 정도 됐는데 우리가 취소하고자 하는 안동댐 직하류에는 녹조가 제로였습니다. 그날 같이 전부 조사를 다 했어요.
두 번째, 여기에 중금속이 있다. 내가 수차례 기자실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공업화되고 난 뒤에 중금속 없는 하천이나 중금속 없는 댐이 소양댐 이외에는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부 공업지대가 됐죠. 그래서 그 중금속이라는 문제는 지하 퇴적물이지, 물 밑에. 그걸 왜 뒤집어 파냐 이거지. 물은 깨끗해요. 팔각대만 가보세요. 서울 시민들의 식수네. 그 물 밑에 들어가면요, 그 손을 못 댑니다. 물 밑에는 온갖 퇴적물이 다 있어요. 경안천에서 흘러오는 축산폐수, 그 퇴적물이 다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거 퇴적물을 갖다가 덜어내려고 하면 서울 시민들 6개월 동안 물을 못 먹습니다. 대한민국 하천 어디에 가도 중금속이 바닥에 퇴적 안 되는 하천이 없을 거예요. 근처에 공장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중들이 무지하다고 보고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 안동댐 실어가지고 해평 쪽으로 하자고 하는데, 해평 쪽에 그거는 과연 일급수인가요? 낙동강 원수인데, 거기에 처음 약정했던 게 30만 톤 아니던가요? 군부대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결정권은 대구시에 있어요.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구시를 배제하고 정부에서 결정해라. 그럼 그 기부대 양녀 사업을 하지 말고 차라리 정부 주도로 하라 이 말이야. 근데 정부가 그걸 주도해서 하려고 합니까? 대구시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구시가 관여하지 마라. 어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통합신공항 추진을 하면서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조정해 주고 해줬으면 우리 이런 어려움 없어요. 근데 전혀 안 한다 이 말이야. 강건도 물 보듯이 하고. 최근에 어느 TV 광고 보니까 통합신공항을 내가지고 거기에 뭐 항공도시 한다고 광고 나오는 거 보고 참 기가 막힌다. 하나도 도와주는 것이 없지. 대구시가 돈 내고 그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 하는 일이 없어. 그런데 그걸 도와주지도 안 하고 저렇게 예를 먹이니 서운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이 말이야. 그래서 군부대 이전도 이전지 결정해놓으면 지금 어성군처럼 떼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업 진행되겠어요? 이전지 결정까지 내놨는데 그 이전지에서 이제 온갖 추가 요구를 하면서 때를 쓰면 사업 진행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사업성 검토하고 수용성 검토하고 향후 이게 억지를 부릴 때
그것까지 다 감안해야 돼요. 감안 안 하고 덜컹 이전 예정지 정해놓고 나중에 확정이 다 되고 난 뒤에 때를 쓰고 나자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이전지를 정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내가 진작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좀 아쉬워. 추석 전에 내가 현재 5가지죠. 5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기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설명을 하고 추석을 보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만약에 공항 위치를 옮기게 되면 그건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게 설명서가 있을 건데. 있는데 이게 그러면 뭐 의성이 이제 포기한다는 그런 뭐 이렇게 의사를 밝혀야 이게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포기하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그래 할 거 봐요. 뭐 작년에 포기하라고 하니까 포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군의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동 유치를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해보면 그 결정이 어떻게 돼요? 다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의성이 포기 안 하더라도 군의가 포기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이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한국에서 제일 지금 센 집단이 떼법 집단이에요. 떼법 집단이에요. 떼법이 헌법 위에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떼법이 헌법 위에 있다고. 그런 식으로 떼쓰고 억지 부리면 안 들어줄 수 없다. 그게 지금 관리화되어 있어요. 근데 대구 경북 100년 대계가 걸린 신공항 사업도 그런 식으로 전개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도 어성군 보고 그래 할 것 같으면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유치진짜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어성군에서 보내온 자료 공동합의문이 성실히 이행된다면 어성군민 90%가 찬성하여 유치에 동의한 신공항 사업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상생 발전을 목표로 서로 고민하고 상호 협력하여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공문이 이래왔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공동합의문에 어긋나는 짓을 합니까? 합의문 문항 한번 보세요. 합의문 문항에 항공분류, 항공정비산업단지 이걸 어성에 조성하고 물류 종사자 주거지 어성에 조성한다 이런 말을 했지 여기에 항공물류에 어떻게 화물 터미널이 들어갑니까? 항공물류는 창고예요, 창고. 창고업이야. 이 공항 시설도 아닙니다. MRO 단지는요, 우리가 공항을 만들어도 MRO 시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거는 정말 이거는 가늠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나라 MRO 사업이요,
기술 자체가 다른 나라 못 따라갑니다. 우리나라 전투기 정비하는 거요. 자, 내가 들었는데 정밀한 전투기 부분은 일본 가서 정비를 합니다. 아직 MR 기술이 인도네시아에도 못 미칩니다. 인도네시아 가보면 가루다 항공이라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항공정비 기술이 우리보다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 MRO는 민간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정부에서 해주는 양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합의문이 쓰신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썼는지 내가 몰라. 어? 합의문을 이게 썼는데 항공분류가 뭔지, 항공정비산업단지가 뭔지, MRO 사업의 실태를 알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지, 마치 이게 국가에서 해주는 것처럼 그래 이야기하는데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행정통합. 응. 아까 경북도 어느 때까지 이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번 주에 그 해안과하고 이제 통합 논의 이제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도 이제 답변 때까지 논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 해안과하고 실무에 그 이야기를 내가 통과했어요. 경북에서 우리가 제시한 조정안을 답변을 달라. 답변 주고 난 뒤에 신문 논의를 하는 게 맞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실무자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신문 논의를 계속 하더라도 우선 답변부터 주고 그 답변에 대한 논쟁을 실무진에서 하는 게 맞지 답변 자체를 안 하고 있다니까. 8월 23일에 줬는데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정안을 내는 거 아니야. 근데 조정안 자체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있다니까. 그 답변서를 줘야지 신문 논의가 가능하다. 또 시장님께서 워낙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주셔서 오경무 기자는 뭐 질문할 거 없어? 그렇지. 떼다가 하잖아. 그 플랜 B는 그러면 그 시한을 언제까지 네? 주시? 플랜 B로 가는 거는 시한을 언제까지 주시는 건지. 원래 약속을 우리는 그 연말까지 SPC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면밀하게 준비를 다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연말이 되면 국토부에서 사업 시행고시, 인간공항 기본계획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느 방향으로 할지 연말까지 우리가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고시까지 하고 난 뒤에 그때는 변경하기 어렵죠. 고시 전에는 그거는 국토부하고 국방부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하고 협의해서 플랜 B로 갈 수도 있죠. 고시 전에. 근데 고시하고 난 뒤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이제 꼼짝 못하게 이제 얽히는 거예요. 시한 잘했습니다. 그 사업 방식에 있어서 SPC 없이 그 하는 방식 말씀하셨는데 그게 추진이 되려면 그
정부하고도 또 어떤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건지. 그게 이제 결국 그 대구시가 직접 한다는 게 공적 자금을 장기 처리로 빌려오는 겁니다. 지금 SPC를 하게 되면 우리가 3일 회계법인에서 산정한 거는 이율을 7.8%로 했는데 실제로 지금 파이낸싱 PF 조달금리. PF 조달금리는 9%입니다. 9%. 근데 우리가 이제 직접 하면 공적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공적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이율이 지금은 한 3.5% 정도입니다. 그래서 직접 시공자가 되면 이자가 3조 1천억 정도 되고, SPC를 통해서 민간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면 이자가 14조 8천억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자가 벌써 11조 한 7천억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기부대양면 큰 틀은 명함이 없는데 SPC 단골인지 SPC와 대구시가 같이 들어가는지 대구시가 단골인지 이게 고민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래 이제 직접 시공자가 되게 되면 특혜 시비가 없어지죠. 국회에서나 국민들 보기에 우리가 직접 시공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더라도 특혜 시비가 없죠. 근데 민간이 하게 되면 언제나 국회에서는 특혜 시비를 겁니다. 민간업체들이 이래 특혜를 줘서 되나? 그래서 그런 점도 국토부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특혜 신공법 개정할 때에도 그 논쟁이 국회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게 되면 조달하는 공적 자금 조달하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이제 부채 비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니까 그걸 정부에서 부채에서 계산하는 걸 빼달라고 이제 요청을 또 해야 돼요. 예외로 인정해달라. 시장님 지금 말씀대로 가면은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께서 내신 그 특별법 개정안을 또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께서 지금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발의를 해놓은 그거는 사업 수행할 때 우리한테 수행 방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달라요. 그건 좀 달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법 개정을 부분 개정하는 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응? 지난번처럼 재정법을 할 때는 정말 어려워요. 그 국회 절차가 부분 개정할 때는 설명만 제대로 되면 그냥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통과가 됩니다. 이게 검토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국토교통위에서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는 기부대 양료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기부대 양료에 뭐 이제 뭐 도덕적 해이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좀 거부 의견을 써놨던데 그것도 다 해결된다는 말씀이시죠? 지난번에 신고 만에 그 주체가 바뀌면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되겠죠. 민간에 특혜가 간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체가 바뀌면 특혜라는 시비는 이제 사라지겠죠. 특별법 그거는요 사업 시행하면서 수시로 바꿉니다. 필요할 때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업 수행하면서 미비점이 나타나면 적시 일부 조항 개정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흔히 있는 일이야. 취소한 그거는 아마 국회에서 논쟁이 좀 있겠죠. 지금 뭐 민주당에서 말하는 거는 터무니없는 시비니까 논쟁이 있을 겁니다.